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날씨가 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내일 비가 온 후에 꺾인다고 합니다. 연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출발하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북한 왜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공개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엊그제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를 만드는 또 다른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의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HEU는 플루토늄처럼 원자료나 재처리 시설 같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은밀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미 협상 때 플루토늄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우라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HEU 핵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입지를 굳히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핵이 실전적 위험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만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며칠 전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일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핵시설은 그동안 미국 정부 당국이 지목해온 평양에서 남동쪽으로 위치한 강선단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물질 생산 공장의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핵보유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90개의 핵탄두를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동 중인 핵무기 공장을 그대로 보여준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포석으로만 보입니다. 이미 보유한 핵무기 즉 과거의 핵은 기정사실로 쐐기를 박아 비핵화 압력을 회피하고 현재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하게 될 현재 내지 미래의 핵을 핵 군축 협상용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강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HEU는 2차 북핵 위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노이 노딜이 핵심 이유도 됐습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고 했고 이걸로 타결 직전까지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이해의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고 김정은이 이를 거부하며 노딜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 시설이 바로 강선 등에 있는 HEU 시설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장소는 숨긴 채 내부 시설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제재해자 같은 미국의 상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김정은이 말만 믿고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를 맞교환했다면 북한은 숨겨둔 우라늄 고농축 시설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국제적 사기쇼에 말릴 뻔한 사건입니다.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전술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소형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북한이 여기까지 오는데 김대중은 북이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고 노무현은 북은 핵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가 핵실험을 하자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핵을 그대로 두고 제재를 해제해 주자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묵인 내지는 방관 분위기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민주공화 양당이 4년 만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삭제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비핵화를 잡고 핵 군축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외교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타개해야 할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의 노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당대한 대북 구상 제시에 북한은 아직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비핵화 협상 전담부서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지난 5월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찾은 외교 안보라인 인사도 불안감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북핵에 된 우리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고수입니다. 한미동맹이 일체형 확장 억제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대응체제를 완비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확충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남북한 간 물밑 대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북한 핵 위협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